2020년 12월 13일 일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미래먹거리 수소에 박차가 하는 기업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춰 수소 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업들도 잇따라 수소 사업을 미래먹거리로 점찍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수소 전기차 등을 내세워 수소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SK와 포스코 등도 수소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영국의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인 이네오스 그룹과 양해각서를 맺고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K주는 최근 에너지 관련 회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ENS 등 관계사의 전문 인력 20여 명으로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날 2050년까지 500만 톤의 수소 생산 체제를 구축해 수소 사업에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랜드 공격한 해커 조직, 카드 정보 추가 유출, 30만 건 공개. 이랜드 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해커 조직 클롭이 11일 이랜드로부터 훔쳤다는 고객 카드 정보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지난 3일 첫 10만 건 카드 정보 공개 이후 2차, 3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총 30만 건의 데이터가 업로드됐습니다. 해커 조직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이랜드의 발표는 거짓이라며 이랜드는 1년 이상 데이터를 읽고 훔치는 것을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재택근무 늘면 서울 사무실 주택 수요 줄어들 수도. 한국은행은 13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 쟁점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재택근무 확산은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 지역에서의 사무실 필요 면적을 줄여 대도시 상업 건물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택근무 확산은 직주 근접 필요성을 줄여 직원들이 주거비가 보다 저렴한 지역으로의 이주 요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위성 오피스 확산도 거주지 분산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류 다음은 인간형 로봇.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 본격화. 13일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그룹 내 3사가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8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9,6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계기로 로봇 시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물류 로봇 시장에 우선 진출합니다. 물류 로봇을 통해 확보한 요소 기술을 활용해 이후 이동형 로봇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후 미래 로봇 산업에 있어 폭발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인간형 로봇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인간형 로봇은 개인용 전문 서비스가 가능해 전망이 밝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역발상. 31인치형 패널 양산 검토. LG 디스플레이가 31인치형 올레드 패널 양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8인치형 올레드 TV가 유럽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자 더 작은 크기의 TV를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형 TV를 선호하는 트렌드 속에서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을 위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글로벌 100대 기업 신규 진입 0. 생계형 창업 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 수를 경쟁국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이 9개, 중국 기업이 11개, 일본 기업이 5개 신규 진입했지만 한국 기업의 신규 진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 발표된 글로벌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 역시 한국이 삼성전자 1개로 미국 37개, 중국 18개, 일본 8개 등 주요국들에 비해 적습니다. 부의 순환을 상징하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 역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 따르면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중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은 한국이 57.1%로 미국 70%, 중국 98%, 영국 87%, 일본 81%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글로벌 평균인 69.7%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현대차 소프트웨어 계열사 뭉친다. 오토에버 에민소프트 오트론 합병.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 현대오토에버는 내비게이션 개발 정밀 지도 구축 계열사인 현대에민소프트와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사 현대오트론을 흡수 합병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현대자동차 그룹 내 분산된 소프트웨어 역량을 통합,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과 시장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최고 경쟁력을 갖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혁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출범할 예정인 합병법인은 각자의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차량용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확보와 서비스 연결성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3사의 소프트웨어 인력은 약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최저 공사비도 안 줬다. 공정위. 하도급 후려친 GS건설의 과징금 14억. 하도급 업체의 법정 최저 공사비보다 더 낮은 대금을 지급한 GS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발돼 약 1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에서 2016년 5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고효율 가전 구입비 최대의 10% 돌려준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위뚜효율 가전제품 환급제 도입을 재추진합니다. 종절 10%에서 취약계층부터 최대 20% 선으로 연중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례 환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1,500억 원을 투입한 1차 환급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를 대상으로 20만 원 한도로 이뤄졌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4번째 도전. 수신료 비중 70%까지 올려야. KBS는 지난해 75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그 전년도엔 585억 원 적자였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KBS가 생각하는 수신료 적정 인상액은 얼마일까요? KBS 관계자는 다만 과거 경험 등을 참고할 때 대략 3,500에서 4,000원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신료가 2,500원이니 월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억 넘으면 거절. 은행서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4일부터 연말까지 1억 원이 넘는 가계 신용대출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새로 신청하거나 증액을 요청한 신용대출이 기존 신용대출과 더해 1억 원을 넘으면 대출 승인이 안 됩니다. 가령 기존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면 2천만 원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관공서 공휴일 쉰다. 정책자금 등 지원.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30에서 299인 기업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각종 가전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정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에서 299인 기업에도 시행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에서 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TV에서 봤는데 에몬스 가구, B2C 앞세워 실적 홈런. 표정 있는 가구 슬로건으로 유명한 에몬스 가구가 올해 매출 1,900억 원을 돌파하며 실적 반등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집콕 쪽 특수로 가구업계 수요층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에몬스 가구는 TV 드라마 속 간접 광고, PPL을 통해 이들의 집중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13일 에몬스 가구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까지 누적 기준 매출은 대리점 등 오프라인 사업부는 전년 대비 8%, 온라인 사업부는 29%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른 매출은 약 1,900억 원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699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본 에몬스 가구는 올해 흑자 전환도 확정한 상태입니다. 환경호르몬 범벅 다이소 아기 욕조에 뿔난 엄마들 손해배상 청구.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아기 욕조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아성 다이소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국민 아기욕조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다이소의 아기욕조에서 플라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약 61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티파니는 카톡, 몽블랑은 라방, 명품의 MZ세대 공략기.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에 친숙한 20에서 30대 소비자인 MZ세대가 명품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브랜드들도 이에 맞춘 채널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3대 명품 브랜드로 손꼽히는 에르메스가 지난 6월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고 7월에는 샤넬도 화장품만이지만 주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했습니다. 웨이퍼 업계 지각 변동. 글로벌 웨이퍼스, 실트로닉 4.9조 원의 인수. 대만 반도체 웨이퍼 생산업체 글로벌 웨이퍼스가 동종업체 독일 실트로닉을 37억 5천만 유로 한화 약 4조 9,200억 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웨이퍼스는 실트로닉 인수로 시장 점유율이 32에서 35% 수준으로 늘며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일본 섬코, 시네츠와 3강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부탁드립니다.